네, 오늘서부터 3번에 걸쳐서 우리 기도 학부모 코칭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보통은 저희가 세미나 할 때 이 한 강좌씩을 2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래야 실습도 해보고 그러는데 오후 예배 2시간 하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좀 줄여서 늦지 않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오늘은 다 뒤에 앉으셨네요? 오후에는 원래 분위기가 이런가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교회를 넘어가서 세상에도 인기를 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 학교입니다. 아버지 학교는 예수 안 믿는 군대에서도 하고요, 기업에서도 합니다. 다 기독교 프로그램인 줄 아는데 합니다. 그만큼 히트를 쳤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주로 누가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주로 50대, 60대 분들이 하세요. 좀 빨리 하면 40대. 근데 이게 그때 해서 꼭 나쁠 건 없는데요. 그때 하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이미 애들하고는 뭐 다 관계가 끝났거든요. 애들 다 이제 출가도 했고 다 커버렸고 상처 줄 거 다 줬고.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가보신 분 알지만 그 수료식 하는 날 아버지들이 이제 마지막에 편지 읽고 뭐 이러는 게 있거든요. 아내도 불러다 놓고 자식도 불러다 놓고 그러면 회개하는 편지를 읽죠. 그동안 아버지가 잘못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뭐 이렇게 아주 같이 울고 끝나요. 아니 저거를 애기 갖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하고 아기를 갖기 전에 아버지 학교를 하고 어머니 학교를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뭐고 엄마가 되는 게 뭐고 그걸 좀 알고 나서 아기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아기가 행복했을까. 사실 결혼도 그래요. 남편 되고 아내 되는 게 뭔지 모르고 결혼을 해요. 그냥 눈 맞아서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 나하고 다른 게 많아서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나하고 달라서 싸운대요. 전부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면 내 아내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 이런 부분들을 아내가 채워주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결혼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렇게 나를 채워주겠지. 서로 이 생각을 하고 결혼하니까 싸울 것밖에 없어요. 남편이 된다는 게 뭐고 아내 된다는 게 뭔 줄 알고 또 가정을 이룬다는 건 뭐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뭐고 이런 걸 충분히 안 다음에 좀 결혼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를 막 싸워가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부는 이혼을 하죠. 그래서 부부가 처음엔 애정으로 결혼했다가 나중엔 전우애로 산대요. 하도 싸우다 보니까 그나마 그것도 정이라 여태까지 싸운 게 억울해서 그냥 산대요. 근데 우습게 얘기 같지만 참 슬픈 이야기죠. 그걸 얘네들이 이제 보면서 크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 박 터지게 싸우는 걸. 그래서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한참 할 때 애들 수련회 데려가서 저녁 집회 끝나고 전 뭐 아동부 데려가서도 저녁에 막 집회 5시간씩 했거든요. 어린아이라고 그냥 성경 동화 잠깐 들려주고 예배 끝나는 거 전 반대입니다. 애들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무조건 그걸 재밌게만 해주면 설교 오래 한다고 나빠하지 않아요. 기도를 뭐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아이들도 방언도 터지고 다 돼요. 10시간 넘어간 다음에 아이들 보고 이제 잘 사람은 자고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사람은 본당에 남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안 자러 가요. 은혜를 경험하면 애들도 그냥 가고 싶지 않아요. 교사들은 자러 가고요, 애들은 남아요. 근데 아이들 보고 이제 한 명씩 불러서 목사님이 어떤 기도 해줄까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기도 제목 3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1번. 그 다음엔 다 아빠 기도 제목이에요.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은 존재의 불안을 느낀다.
저 두 분이 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싹싹한 딸내미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양쪽을 다 알리면서 막 말려요. 아빠 엄마가 잘못했대 그러지 막 이러고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아빠가 잘못했대 막. 예, 저희 집 여동생이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영 그 언어 폭력의 대명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혼을 몇 번을 결심하다 자식 때문에 참고 지금까지 사시죠. 5년 전부터 전세가 역전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5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면 그동안의 모든 기억을 잊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대응해요.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면 전에는 어머니가 좀 무서워하거나 내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이제는 안 참아요. 막 주먹질하며 덤벼요. 근데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평생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하시고 요새는 저희 아버지가 밥상 차리고 저희 아버지가 설거지하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닭다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5년 전에. 항상 치킨을 먹으면 남편 주고 아들 주고 이렇게 다 주고 남은 찌꺼기만 드셨거든요. 살 거의 없는 거, 양념만 빨아먹는 거죠. 엄마는 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치매에 걸리고 나서 본능이 발동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치킨 박스를 딱 열면 닭다리 탁 잡고 먼저 드세요. 고기를 구우면 내 거 왜 빨리 안 주냐고 막 야단치세요. 한 2년 전에 어머니가 많이 기력이 쇠약해지셔서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좀 영양제라도 놔드리려고 내과에 갔는데 그 동네 내과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세요. 이 할아버지 의사께서 아유 이거 놔봐야 반짝하고 끝나. 이거 안 놔도 돼. 저희한테 거의 반말하시는 분이세요. 올해도 봤고 그래서 아이 그래도 이거 영 힘이 안 나시니까 이거라도 놔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뭐 나야 뭐 놔드리라 그러면 놔줄 수밖에. 근데 이거 뭐 지금만 오늘 반짝하고 끝이야. 그냥 식사 잘 하시면 돼. 근데 저희가 하도 안타까워하니까 이제 링게를 꽂아주고 이제 딴 방에 이렇게 뉘어놓고 저희를 불러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자네들 생각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되게 안 됐지. 그런데 엄마가 평생 동안 못했던 일을 이제 하고 가실 거야. 남편 눈치 안 보고 자식 눈치 안 보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는 보너스 같은 인생이니까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 근데 그날 그 얘기가 제 마음에 굉장한 평화를 줬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섬기는 삶만 살다가 이제 좀 대접 좀 받고 가시겠구나.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도 있었고 당뇨도 있어서 약을 드셨는데 지금 다 끊었어요. 치매가 걸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살이 싹 빠지고 요새 저 혈압약, 당뇨약 다 끊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 이렇게 쌓아놓은 치매가 아니어서 그냥 집에 가만히 계세요. 그냥 주무시고 아니면 깨도 이렇게 혼자 가만히 앉아 웃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가면 아들 웬일이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반가워하시고 엄마 보러 왔지 그러면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본능이 발동하세요. 밥은 먹었어? 이거를 이제 한 2시간쯤 반복하셔야 돼요. 엄마 먹고 왔어? 그러면 좀 이따 밥은 먹었어? 좀 이따 또 물으세요. 밥은 먹었어? 이거를 다른 테마가 생길 때까지 하세요. 처음엔 되게 화가 났어요. 짜증나고. 남자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3번만 물으면 성질 내잖아요. 밥 먹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인데요. 내가 말 배웠을 때 어땠을까? 아마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을 써먹으려고
우리 어머니한테 수없이 똑같은 걸 물었을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이렇게 계속 물었을 텐데 그때 우리 어머니도 3번을 넘어가면 소리를 질렀을까? 아니면 아들이 그 몇 마디라도 배웠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대꾸를 웃으면서 해줬을까? 아무래도 후자 같더라고요. 지금은 수없이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엄마 먹고 왔어. 엄마 먹고 왔어. 사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를 입장에서 자식이 생각해주고 또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생각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어떻게 했나를 생각하고 해요, 보통. 심지어는 그 엄마 아빠가 참 싫었는데 내가 그걸 반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 거는 따라서 해요. 근데 보거나 배우지 않은 것은 할 줄을 모릅니다, 인간은. 근데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이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엄마 아빠가 했던 행동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갈등 상황이 되면 똑같이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뭐 다 어렵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한 1, 2, 3학년까지는 키울만 해요. 저 특별한 아이가 아닌 이상 그때까지는 좀 순종적이에요. 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이거 4학년쯤부터는 만만치가 않아요. 애가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도 1, 2, 3학년까지는 담임을 할 만해요. 애들이 뭐 시키면 뭐 율동하라 그러면 율동하고 다 해요. 뭐 암송하라 그러면 암송하고. 근데 4, 5, 6학년부터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쯤부터 인간은 자아가 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생겨요. 내 생각하고 충돌하면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야 돼요. 걔하고 의논해서 타협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옷 입을래? 이 옷 입을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무조건 이 옷 입어. 그러면 엄마 나 그거 싫단 말이야. 그럼 아이 이거 입으란 말이야. 막 그러면 싫다고 막.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입으라 그러면 그냥 입고 그냥 좋아라 그리고 가요. 근데 이제부터는 자기 의견이 생겨요. 창피해. 나 맨날 이런 옷 입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안 입어. 뭐 운동화 사주면 이제 딱 메이커 보고. 그 전까지 그냥 사주면 신었거든요. 색깔만 좋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4, 5, 6학년 때면 메이커를 따져요. 이런 창피한 거 안 해. 막. 뭐 듀발 뭐 이렇게 있어요. 나이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좀 비싼 거 막 이렇게 그 자동차 타이어보다 더 비싼 신발들이 있습니다. 심한 건 30만 원대예요. 운동 한 켤레. 네, 뭐 에어 어쩌고 들어가고 뭐 조던이 어떻고 막 이런 거는 30만 원씩 해요. 얘 좋아하는 거 봐 벌써. 그런 거 생일 선물 사주면 좋겠지? 아버지 뼈골 빠지는 건 아니야? 아버지가 그 30만 원을 벌려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차마 사달라 소리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래. 근데 마음속엔 사주면 좋겠지. 기도해라. 그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단다. 엄마 아빠의 금전출납부 상황으로는 쉽지가 않단다. 물론지 네가 전교 1등을 하면 그 정도 되면 엄마 아빠가 한번 지를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해되지? 그래.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타협을 보면 돼요. 근데 설명을 안 하고 옛날 방식으로 애들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이렇게 잘 따라와요. 여기에 부모들이 익숙해져서 아이가 자아가 자라서 컸다는 걸 모른 채 똑같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이제 그나마도 뭐 곱게도 잘 안 하시고 주로 이제 협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빠들이 이제 툭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이렇게 째려보거나 이렇게 눈을 딱 부라리고 그 다음에 저음으로 깔아요. 똑바로 안 할래? 이것도 귀찮은 아빠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은 금방 듣습니다. 왜? 두려우니까요. 근데 말은 듣는데 이때부터 관계가 멀어져요. 아빠는 두려운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빠! 그리고 나가던 그 아이가 아빠가 두렵고 아빠가 일찍 오는 게 싫어. 아빠 출장 간다면 그렇게 좋아. 특히 해외 출장을 오래 가시면 아주 좋아. 얘네 지금 웃고 있는 건 못 보고 계시죠? 내가 애들의 정체성 때문에 누가 웃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녀가 성공되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죠. 첫째,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이제 빠릿빠릿해야 돼요. 엄마가 아주 빠릿빠릿하고 똑똑해야 돼요. 그 모든 입시 설명에 다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마가 그냥 막 꿰고 있어야 돼. 입학 사정관제란 말 해가지고 막 300가지가 넘는 대학 입시 과정을 쫙 꿰고 이거 과외 다니고 이거 정식 학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에게 입학 사정관제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다.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영어 수학을 잘 못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얘네 오늘 거기 참 잘 앉았다.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그냥 마음껏 표현해도 돼. 내가 누가 그랬다고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빠의 무관심. 예. 아빠는 참견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얘네 한마디 말을 하면 사고를 쳐요. 꼭. 특히 자녀 관계에 있어서 아빠는 사고 뭉치예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예. 돈 걱정 없어야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소위 스카이를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집 애가 대학을 잘 갔어요. 지금은 가난한 아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애들을 대학에 좋은 데 보내시려면 이사를 하셔야 돼요. 수원에 살면 안 돼요. 예. 그래도 여기는 영통구니까 좀 낫죠. 수원 중에서. 서울도 3군데 중에 하나는 가야죠. 1번 대치동, 2번 목동, 3번 중계동. 왜 이 3군데가 중요하죠? 예, 중요한 학원은 이 3군데 다 모여 있습니다. 메거스터디 뭐 이런 게 다 여기 있으니까 대치동 살기 좀 어려운 분들이 목동으로 가세요. 목동이 어려운 분들이 서울 저 노원구에는 중계동으로 갑니다. 소위 은행 사거리에. 밤 10시부터 그냥 거기 난리치는 데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사람 한마디에 세계가 움직이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왔다가 할 때 아주 혀를 차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데다가 50조 원을 쓰는 나라다. 50억이 아니고 50조 원. 그게 뭘까요? 사교육 시장입니다. 사교육만 없으면 얘네가 굉장히 행복해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1등, 2등 하는 애가 자살을 주로 할까요? 꼴등 하는 애가 자살할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1, 2등 하던 애가 자살합니다. 공부를 포기하는 순간에 애들의 행복의 지수가 상당히 올라가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행복하지 않냐?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사실 제가 교육을 30년이 넘게 교육을 하고 세상에서도 제가 여러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교육 이론을 우리 아들 딸한테 적용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아는 교육의 어떤 이론보다 뛰어난 이론을 갖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밤 10시가 넘어가면 늘 문을 열고 제 방 문을 열고 꼭 한마디 하세요. 빨리 자라. 여태 안 자냐. 야 사람이 몸뚱이가 쇠덩이가 아닌데 이렇게 잠을 안 자면
근데 네 몸이 상한다고. 빨리 자라고. 근데 잘라고 마음먹었다가 어머니가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참 웃기죠. 자라고 그래놓고 손에는 이렇게 간식이 들려 있어요. 이거 먹고 해라 그래요. 그럼 이거 먹고 해라. 그래서 그걸 먹으면 잠이 깨요. 그래서 한 시간쯤 뭘 좀 더 하다가 또 잘라 그러면 어머니가 한 번 더 왕림하세요. 아직도 안 자니? 그래갖고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 돼가지고 왜 저녁에 TV나 보고 막 이렇게 놀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야단치세요. 야! 네 애비는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다만. 엄마 때문인데. 제가 재수를 결심한다는 날도 저희 어머니는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네가 못 배운 애미 애비 만나서 도움을 못 받아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전 재수하는 동안에 함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또 울리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제 아들 딸한테 그렇게 말했죠. 그냥 잘하고. 전 학원 가라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네가 책임지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전 둘째 아이가 지금 대학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원 신대원 1학년인데 1학기를 다니다 원래 신대원 1학년이 되면 약간 애들이 이상해져요. 가서 신학을 배우고 막 이러면 약간 무신론자도 되고 이렇게 좀 상태가 좀 나빠져요. 막 신대원 가면 막 뜨거운 막 부흥사 같은 마음으로 신대원 갔다가 가서 막 이렇게 신학 이론들을 배우기 시작하면 약간 맛이 가게 돼요. 우리 아들도 역시 맛이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 나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교사 되기로 결심해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믿었던 애가 없습니다. 항상 걔를 보면 제가 부끄러웠어요. 목사의 레비가 아들만도 못하다 막. 정말 철저하게 예수 믿었던 아이가 아빠 나 이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게 많아 아마. 그러면서 막 따져대는데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착하게 예수 잘 믿었던 우리 엄마는 왜 암으로 죽게 만들었어? 응? 난 엄마 없이는 참 힘들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엄마를 잃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무 제멋대로야 아마. 이러고 따지는데 일반적인 목사 같으면 이럴 때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래 그럼 어떻게 살 건데? 그랬더니 일단 한 달을 교회를 안 다녀보겠대. 그래라.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봐야 네 손에다 이놈아. 그러나 그것도 네가 깨달아서 아는 거다. 또 할 건 뭔데? 그랬더니 2학기 때 학교를 휴학할 거래요. 휴학하면 뭐 할 건데? 자기가 취업의 길을 알아볼 거래. 속으로. 겉으로 아주 쿨하게 오케이 했어요. 그래라. 속으로 가서 한번 뼈 빠지게 고생해봐라 자식아.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줄 아니. 그러나 겉으로 웃으면서 그래라. 그래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그랬더니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대요. 그래? 그럼 사진도 좀 찍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카메라 하나 살 거래. 사라. 카메라 중고 하나 샀더라고요. 전문가용으로 하나 샀길래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카메라 사진 잘 찍는 법 책 몇 권을 선물로 줬어요. 이런 정도는 참고해라. 전 옛날에 제가 DP점을 운영해 봤었거든요. 전 대학생 때 창업해서 학교 안에다가 사진 현상 인화하는 가게 차렸었어요. 해봐라. 내가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가 되려면 말이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방면에 아빠가 좀 아니까 아빠랑 동업하자 기왕이면.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26살의 나이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 해서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깨달아야죠. 이렇게 마음을 열어놔 줬더니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는 일이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러 찾아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집에 와서 1박 2일 하고 갔어요. 날밤 새고 갔어요.
새벽 3시까지인가 얘기한 것 같아요.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주로 걔가 먹었습니다. 돈은 내가 내고요. 먹기는 지가 먹었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소망입니다. 맞죠? 내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면 잘 되는 방향으로 대화도 해야 되고 잘 되는 방향으로 아이를 도와줘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방법론에 문제가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아이의 장래 진로 문제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애들을 유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나 댄스 하고 싶어 막 그러면 이 미친 새끼야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야지 막. 그러면 그냥 부모님이 의대를 가세요. 즉 의학 전문대학원이 굉장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세요. 아니 그렇게 본인이 원하시면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반론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애들이 판단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도와주는 건 오케이인데요. 지시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피아노를 못 배워서 한스럽다고 꼭 애를 꼭 피아노를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아쉬웠던 부분이고 애는 지금 안 아쉬워요. 그 아이가 아쉬워서 엄마 나 피아노 하고 싶어. 그때는 해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청소년 하나는 피아노 학원 원장집 아들이었는데 얘가 나를 만나서 이러는 거예요. 좀 대화를 해보다가 내가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 편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는 피아노가 없겠죠? 근데 이 엄마는 늘 뭐라고 말했냐면 야, 피아노 학원 원장집의 아들이 피아노를 못 친다는 게 말이 되니? 너는 공짜인데 다. 그 얼마나 그 아이가 좀 이렇게 대회 나가서 막 상도 받고 이런 거 꿈을 꿨겠어요. 가만히 냅뒀으면 얘는 피아노가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피아노 갖고 놀았을 거예요. 하도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타를 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음악성은 있는 거죠, 이 아이한테. 근데 엄마가 하도 피아노를 강요하니까 피아노가 싫은 거예요. 기타를 치고 싶다 그러길래 내가 엄마를 설득했어요. 길이 말이야 이렇게 서울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길이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니 기타를 한번 가르쳐 보자. 그래갖고 그냥 아주 싼 동네 그 왜 이렇게 문화교실 같은 데서 하는 기타 교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2-5번 가는 또는 한 번 가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달 만에 얘가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음악성이 있는 애예요. 금방 배웠죠. 근데 기타를 한참 치고 이제 제가 재미가 들렸어요.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얘가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피아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악기를 좀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기본이네요. 나는 피아노 선생이 아닌데 어떻게 애를 피아노 치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애가 잘못될 거라고 하는 강박증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애가 교회 열심인 것도 불안해요. 저 시간에 영어를 더 해야 되는데, 수학을 더 해야 되는데 막.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다 보여드릴 건데 아무리 수학을 해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도 1등급이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낳아놓은 거예요. 이 논리 수학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는 과학이나 수학 이런 걸 잘 못해요. 영어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물론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한 80점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죽으라고 하면 한 80점 정도 돼요. 근데 엄마가 뭐라 하냐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되게 억울해요. 그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애는 이게 마음을 땡기는 데가 딴 데 있어요. 그 땡기는 걸 안 하고 계속 끌어다가 한 거예요, 이게. 왜? 터질까봐, 얻어맞을까봐 계속 한 거예요.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콩밭에 가 있는 마음을 억지로 땡겨다가 영어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내 안에 재능이 없어서 그래요. 이 언어 지능이 떨어지면 애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 재미를 내고 부럭도요, 어떤 아이는 주면 아주 소 닭 쳐다보듯이 해요. 그건 공간 지능이 있는 애가 만져야 이게 막 미치겠는 거죠. 공간 지능이 없는 애가 레고 블록을 만나면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어린 애들 데리고 이렇게 장난감 천국 같은 데 가서요, 쫙 집어넣고, 자,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여자애들은 대부분 어디가 있게요? 네, 인형 코너에 가 있습니다. 여자애가 막 갑자기 막 램보 복장으로 나타나서 막 이만한 자동차 들고 와서 아빠 이거 사줘 막 이런 아이는 가끔 있습니다. 그 돌연변이 같은 애 가끔 있어요. 걔는 신체 검사 좀 다시 해볼 만한 아이예요. 남자애들은 주로 어디가 있죠? 예, 로봇, 자동차 다 이런 데가, 총 막 이런 데. 예. 왜 이렇죠? 왜 이래요? 남녀 평등 시대 아닙니까? 유니섹스한 시대인데 왜 이러냐고요. 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게,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근데 이제 오빠들 많은 팀에 여동생이 하나 끼면 점점 오빠화 돼가긴 해요. 그러나 걔도 어느 날 예쁜 드레스 입고 싶어집니다. 남자애들은 절대로 드레스가 입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 목욕탕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빠가 협조를 안 해줘서 엄마 따라서 막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여자 목욕탕 가면 남자애들이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응? 여자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여자 많은데요, 남자 혼자 있는 거 얼마나 불안하게 해요. 근데 남자 많은데 여자 혼자는 잘 가요. 언젠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여탕 갔다고. 제가 목욕탕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이게 뜨거운 데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전 집에서 샤워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리고 애들 노는 때는 저는 못 놀잖아요. 이 목사도 약간 서비스업 같아서 보통 사람이 놀 때 바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쉬는데 애들은 다 학교 가잖아요. 제가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 듣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쯤은 내가 좀 시간을 낼 걸. 자주는 못해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하고 3주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부모가 될 건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을 한번 먼저 봅니다. 밥 먹자. 동민이, 예, 요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나? 예.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방학했다고, 어이?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맨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오락만 쳐하고 언제 공부할래? 어이? 근데 얘기 안 했나, 아이비가? 하루에 컴퓨터를 딱 30분만 하라고 며칠 전부터 내가 니한테 몇 번이나 얘기 안 했나? 안 했는데, 예. 아버지, 자전거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됩니까? 요즘에는 저 같은 거 자전거 타는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친구들 거는 다 기아가 24단 막 이런데. 야, 이 자식아. 자전거 사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자전거 타려고, 어이? 자식이. 지금 있는 거나 잘 타, 이 자식아. 세발 자전거인데, 예.
지 3살 때 자전거. 아무튼 자전거 살 돈이 어디 있는 이 자식아. 먹고 죽을 애도 없다. 그렇게 자전거 정 사고 싶으면 이 예배를 팔아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따라오이소. 혹시 이런 대화 하고 있지 않나요? 응? 나는 어떤 학부모입니까? 영상 보신 걸 좀 참고해서 제가 하나씩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1번. 안 넘어가죠? 네. 자녀와 진지한 대화는 일주일에 몇 번쯤 하고 계세요? 아빠들 대답해 보실래요? 예, 이렇게 일상적 용어 말고 이렇게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숙제했냐 이런 말 말고요. 자, 아빠들 몇 번이나? 한 번쯤은 하십니까? 예, 아빠들 별 대답이 없어요. 엄마들, 예, 잔소리하는 그런 말 말고 아이하고 이렇게 간식을 놓고 이렇게 정말 화기애애하게 애들하고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세요. 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두 번째, 하신다면 주로 대화의 주제는 어떤 것들이죠? 어렸을 때는 애들이 초등학교 안 들어가고 아니면 한 1, 2학년 정도까지는요, 애들하고 굉장히 앉아서 곰살맞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애들하고 이렇게 막 뜨개질 실 가지고서 뭐 이렇게 실뜨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추억이 될 만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조금 애들이 좀 커서 한 10살 넘어간 10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로 대화가 어떤 주제였죠? 네, 공부예요. 공부. 얼마 전에 EBS에서 가정을 주제로 한 특집이 방송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몇 가정이 실험 샘플이 돼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몰래카메라 다 달아놓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라고 맨날 말하다가 어느 날서부터인가 공부 그런대요. 애들은 약속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관계적 대화를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과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부터 자녀들하고는 대화 단절이 시작됩니다. 대화할 때 분위기나 방법은 어떠세요? 왜 나이가 들수록 애들이 아빠랑 관계가 멀어지냐면 아빠는 자기 할 말만 하려고 그래요. 애가 뭔 말을 하면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받아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표정이 애들의 말을 수용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주로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역공할, 이렇게 받아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척만 하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뭘 말하면 자꾸 선입견으로 이런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경청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거죠. 아, 엄마, 나 오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교과서적으로 맞는 답이죠? 이럴 때 엄마 아빠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이고 지칠만도 하지. 너도 공부하는데 지겹겠다. 오늘은 좀 쉬어라. 예, 머릿속은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네가 공부는 하고 그따위 소리를 씨부리고 앉았냐. 막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오죠. 이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걸 주님이 다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망각증이 있는데 한 번 회개한 건 잊어버리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애들하고 대화합니다. 그냥 오늘 한 얘기를 오늘 그대로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전 것을 다 싸잡아서 오늘 얘기를 해석하고 있으니까 저것도 공부하기 싫어 저지랄한다. 마음속에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도 많이 당해보셔서 그래요. 애들이 영악해서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저것들도 다 마음속에 이 원죄들을 갖고 있어서 순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 키워보시면 알아요. 애가요 한 번도 안 가르쳐준 나쁜 짓을 애가 스스로 합니다. 친구가 와서 지가 놀던 장난감 손대면 내 거야 하고 팍! 심지어는 팍! 이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부모요. 네 장난감에 손대면 주워 패라 이렇게 가르쳐본 적이 없습니다. 애가요 지 승질대로 젖이 안 나오면 엄마 젖을 물어 뜯습니다. 인간 안에 원래 이것이 있습니다. 부모도 있고 자식도 다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게 발휘되기 시작하면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은혜로 살아야 돼요. 네 번째, 야, 얘 기둥에 가려서 스위치를 안 먹는 거예요. 대화가 끝난 후에 자녀와의 관계 너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하니만 못 하셨어요? 기왕에 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화법이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은 기질에 따라서 말하는 틀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같은 남자끼리도 기질에 따라서 대화의 틀이 달라요. 근데 다 나아갔겠거니 하고 대화를 하죠. 그리고 속 터져 죽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으려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예. 화난금녀라고 그러죠. 근데 화성 언어로 얘기하잖아요. 금성 여자한테.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금성 언어로 얘기하면 화성 남자가 못 알아듣습니다. 여자들이 그 간접화법, 돌려치기는 남자들이 죽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대화란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에 가다가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무슨 말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죠. 근데 한국말로 얘기하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성질내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부모가 말을 바꿔줘야 해요. 애들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내 승질대로의 말이 아니고.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는 이런 걸 배울 만한 여건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의 젊은 부부들은 이걸 충분히 배울 여건이 돼요. 저 온 사방에서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안 배우세요 이상하게. 차라리 입시를 배우러 다니지 마시고 애들하고 이런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요즘 애들하고 채팅을 잘 하십니까? 요즘 좀 이게 이미 페이스북이 약간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는데 요즘 엄마 아빠들이 자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자식들한테 친구 신청을 해요. 그럼 자식들이 동의를 해줘야 친구가 되는데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페이스북을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 인스타로 옮겨갔어요. 엄마 아빠가 아직 모르는 세상으로 좀 애들이 옮겨가고 있어서 요새 페이스북에서 애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친구 신청하지 마세요. 그걸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하는 걸 애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냥 애들 이렇게 페이스북에 가시면 애들이 친구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친구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 걸 다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관계가 좋게 하시던지요. 그러면 다 친구 해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왜 읽고 씹는다 그러잖아요. 읽씹. 네. 다 읽었어요 이미. 친구 신청한지 아는데 뭐 본 척하고 안 해요. 그럼 아빠가 승질나요. 야, 너 아빠가 저 페이스북 친구 신청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 그러면 그랬어? 이렇게. 알았어 한번 볼게. 그러고 안 봐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게
평소에 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실패했냐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쯤 가면 애들이 거의 외계인이 됐기 때문에 애들이 쉽지 않아요. 예, 제일 애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을 때가 중학생 때입니다. 중학생 때는 좀 이렇게 약간 응급실 상황으로 애들을 도와줘야 돼요. 애들이 일단 뇌를 잘 안 갖고 다녀요. 어디다 띄워놓고 다니는 애들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좀비처럼 나타나서 뭘 물어보면 몰라요. 아, 왜 그래요? 막.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는 중등부를 맡으면 제일 행복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좀 말귀를 못 알아듣다가 이제 여기 말귀를 좀 알아들을 나이라 중등부가 제일 쉽다 그랬는데 지금은 중등부가 제일 어렵다 그럽니다. 애들이 일단 뇌를 안 갖고 다니. 주일날 오면 이렇게 뭐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든 의욕 상실에 이렇게 그냥 잠도 좀 덜 깨고. 중고등부 예배 몇 시니? 11시에. 행복한 교회 다닌다. 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중고등부는 9시에 한다. 그 꼭두 새벽에. 아니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좀 개몽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요즘에 다음 세대들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부흥시키자 뭐 이렇게 말들은 많으신데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선 당장 할게요. 애들 예배를 다 11시로 올리고 어른 예배는 9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 잠이 없는 어른들이 왜 11시까지 기다리세요? 빨리 와서 예배하시고 오후를 즐기세요. 애들은 11시도 힘들어요. 일요일날 하루쯤은 푹 자야죠. 그런 애들이 이게 피부색이 달라져서 나타나는데 11시에도 아침밥 못 먹고 오지 주로. 먹고 와? 오, 너도 먹니? 아침밥? 안 먹으면 안 내보내줘. 넌 안 먹어도 좀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지. 우리가 좀 비슷하잖아. 우린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꼭 먹어야 되는데 우리도 때로는 입맛 없을 때가 있는데 11시에도 애들이 대부분요 입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밥이 잘 안 넘어가죠. 아니네, 얘는 아닌가 봐요. 일어나자마자 잘 넘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11시에 오는데 애들이 아침밥 안 먹고 오면 아침밥부터 먹이자고. 왜 간식을 예배 끝나고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전에 줘야지. 예배 전에 주면 질을 높일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면 우리 애들이 30명에 30개를 사야 되잖아요. 예배 전에는요 5개만 사면 돼요. 그럼 30개 예산 가지고 5개만 사면 상당히 질이 좋은 걸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한 건데요. 아침 9시 예배잖아요. 8시 반에 햄버거 세팅 딱 해놓고 사진 찍어서 애들한테, 그때는 이제 싸이월드 쓸 때니까 싸이에다 올려요. 오늘 세팅 끝.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뛰어요. 왜냐하면 달랑 5개 있거든. 그리고 5번째 애가 이렇게 딱 집을 때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 집안에 싸움이 납니다. 엄마가 빨리 안 깨워서 그랬잖아. 이렇게 치사한 방법을 써서라도 애들을 일찍 오게 만들고 싶었어요. 부모들도 아이들 세계로만 조금 내려가시면 금방 답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거지로 막 억울하게 막 밀어붙이면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하고 싶어져요. 청소년 사역자들은 이런 거 가르칩니다. 애들을 만나서 밥을 먹어라.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꼭 단체로 먹어요. 다 와! 그래갖고 다 와서 밥 먹으면 애들이 말을 딱 2마디 합니다.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끝나고 잘 먹었습니다. 관계가 하나도 개선이 안 돼요. 한 명씩 만나야죠. 자매들은 2명을 만나라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요즘 하도 이상한 사건이 많아서. 근데 언제 만나냐면 주로 애들 학원 끝날 때 학원 앞에 기다리죠. 애들이 지쳐가지고 나오는데 학원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니는 학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있으면 애들이 나오다가 이렇게 목사님 웬일이세요? 막 너 보러 왔어. 아이 뭐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너 보러 왔다고.
그러면 저한테 무슨 하실 얘기가 있나요? 아니 그냥 왔어. 그러니까 약간 당황해해요. 이게 야 배고프지? 국밥이나 먹으러 갈까? 그 애들이 진짜요? 뭐. 엄마한테 혼나는데 내가 전화할게. 집사님 저 학원 앞에 왔는데 내가 밥 좀 먹여서 보낼게요. 그럼 부모들이 대부분 오케이 하세요. 왜냐면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니까. 그리고 밥을 먹으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단둘이 만나면 아무 목적이 없이 가야 돼요. 이게 목적이 있으면 애들이 싫어해요. 오늘은 이놈을 만나서 상담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리라 막 이런 생각이 없이 가야 돼요. 그냥 아이가 좋아서 가야 돼요. 아빠들도 한번 해보세요. 학원 끝날 때쯤에 그냥 학원 앞에 기다리다가 아빠 웬일이야 그러면 아들 보고 싶어 왔어. 애들이 당황해합니다. 처음엔 저 뒤에 뭔가 숨겨져 있을 거야. 아무 목적이 없어야 돼. 그냥 아들이 보고 싶어, 딸이 보고 싶어 가야 돼. 야 아빠랑 뭐 야식 먹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그냥 그러고 그냥 아들하고 밥 신나게 드세요. 이거 몇 번만 하시면요 애가 그 다음부터는 아빠랑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들은 이거 몇 번만 하면 애들이 설교 시간에 눈이 반짝여요. 나를 그냥 사랑해주는 목사는 그분이 하는 얘기는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걸 관계라고 합니다. 잔소리 이전에 관계를 맺고 나면 아이가 물어보러 와요. 물어보러 온 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면 고맙죠. 근데 우리가 먼저 막 앞서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니까 애가 그 속도가 못 쫓아가서 힘들어요. 제발 초등학교 아이한테 중학교 거 가르치지 마요. 교육학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중학생 커리로 만들어 놓은 건 그때 가야만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걸 미리 땡겨다 놓으니까 애가 얼마나 버겁고 힘들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했던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이신 부모의 자리가 어디냐고요?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청지기로 키우는 게 기독교적인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집 아들이다 생각하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고를 쳐도요 앞집 아들이 사고 치면 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애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자식이 그러면요. 이게 왜 이러죠? 아니 똑같은 사고를 앞집 아들이 치면 그렇게 관대하잖아요. 애들 크다 보면 다 그렇게 사고 치고 그런 거지 뭐. 아이고 엄마가 참어 애들 다 그러는 거야. 내 자식이 그러면 아주 죽일 똥 살똥 막 그냥 막 네 애비를 닮아서 그랬다는 둥 막.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자식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식 키우는 거에 관한 한 성경적으로 안 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쓰세요. 옆집 아줌마의 정보가 더 중요해요. 학원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 열차는 안 태워도 되는데 지하철 2호선은 태워야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서울대 졸업생이 50%가 실업자인 건 아세요? 스카이를 가면 다 취업이 잘 될 줄 알죠. 물론 확률상 높습니다. 왜? 직장에서도 좋은 학벌의 사람들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점점 세태가 바뀌어서요. 이제 앞으로 졸업장 이력서에 학력란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본 적 없어진 지 좀 오래됐잖아요. 왜? 지방색 때문에요. 종교난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로 사람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작년까지 일을 했어요.
대학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곧 대학이 없어질 거다. 그때 우리 대학은 어떻게 변신해야 되냐? 이 고민을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정보를 배울 수 있는 채널이 대학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널렸어요. 학위를 딸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캠퍼스 한 번도 안 가고도 학위 다 딸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 여기서 사이버 과정으로 다 다닐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컨셉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원하는 인재는 이전에 인류가 개발한 지식과 기술을 많이 습득한 아이가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많이 외워서 답을 잘 쓰는 애가 잘 뽑혔죠. 지금은 많이 아는 애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생전 인류가 안 했던 짓을 하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육은 창의적 생각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Think big 그랬잖아요. 창의적 생각이란 예전의 것을 너무 익숙해지면 못 나와요. 요즘에 다 북유럽의 교육을 배우자, 뭐 스칸디나비아의 교육, 뭐든지 핀란드의 교육을 배우자 막 열풍이 일었어요. 그거 공부 좀 해보셨습니까? 유튜브에 가면 영상도 많고요, 책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육을 안 하는 게 교육입니다. 핀란드는 학교 가면 3시간밖에 안 합니다. 이민 가자.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있는데 숙제가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사교육 없어. 그냥 노는 거야. 천국을 가까이서 찾자.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만 가면 거기 도착한다. 문제는 미성년자는 혼자 못 간다는 거다. 그럼 애들은 놀잖아요. 놀면 그냥 놉니까? 아니에요. 놀이를 만들어서 놀아요. 그리고 같은 놀이를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애들이 계속 개발해요. 여기서 창의력이 나옵니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놀잖아요. 여행도 가고 그냥 잘 때까지 자보고. 왜요? 이 생각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창작이 안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창의력 있는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가서 직장에 좋은 데를 가도 못 견딥니다. 계속 뭔가를 개발해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하버드 같은 데에 가면 들어갈 때 입학 성적이 되게 좋아요. 아시아권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일 자살 많이 하는 애들이 한국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맨날 1등만 하던 애들이에요. 거기 갔더니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체력적으로 못 따라가요. 애들이 그 좌절을 극복을 못해서 자살합니다. 마음의 힘은 못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한번 조사도 했었어요. 왜 한국 애들 와서 자꾸 자살하냐. 그 리포트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애들의 마지막 꿈이 하버드 입학이었대요. 엄마들이 늘 그 말만 한 거야. 네가 하버드에만 가.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거기가 마지막 꿈이에요. 다 이뤘잖아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주께로 가야죠 뭐. 애들이 하버드가 정거장이어야지 하버드가 정착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말해요. 좋은 대학만 가.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게 꿈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건 꿈이 아니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학을 정거장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들한테 손대지 못한 거예요. 사실 기독학부모는 뭔지를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기독학부모란 뭐다? 네, 생각이 안 해봐서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자, 두 가지가 있죠. 기독이라는 말과 학부모가 합쳐서 된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번,
기독 학부모. 또 어떤 분은 좀 넘어가자. 기독 학부모. 이쪽이 더 액센트가 있는 학부모에다가 세 번째 유형이 제일 무서워요. 둘 다 액센트가 있어. 기독도 액센트가 있고 학부모도 액센트가 있어. 애들이 제일 공포스러운. 예. 근데 넘어가 버렸네. 네 번째도 있죠. 기독 학부모가 같이 묶여져 있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기독에다 힘주는 걸 교회 봉사형이라고. 예. 기독교인으로 굉장히 충실해요. 근데 학부모 역할에 대해서는 그냥 방임하는 분이 계세요. 아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기도하면 돼.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그냥 애 맨날 새벽 기도만 끌고 와서 재우고 이렇게 그냥 막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 막 이래가지고 끌고 와서 막 그냥 자도 괜찮아. 막 여기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 막 이렇게. 예. 두 번째도 있죠. 예. 학교와 교육 문제에 기본적으로 무관심해요. 그냥. 애는 막 학교만 가면 그냥 엄마 왜 안 오시냐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신앙이 좋은 것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가 그냥 교회만 자주 가면 좋아해요. 네. 요즘에는 이런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엔 많았어요. 얘가 안 넘어가니까 되게 답답하네요. 이게 좀 이렇게 선을 빼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USB로. 예, 위에다 올려주세요. 신앙이 학부모로서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종교적 쪽만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유형 보실래요? 네. 학부모 역할은 강조하는데 기독인의 역할은 안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교육에 관한 하는 신앙하고 무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학교와 교회 예배가 겹치면 학원을 보내죠. 학원과 겹치면. 네, 그래서 뭐 중간고사 앞두고 3주, 기말고사 앞두고 3주는 교회 결석하는 애들입니다. 두 번째, 학교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어서 학교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열심히 가세요. 뭐 학급 운영위원도 하고 뭐 학교에서 뭐 우리 아들 딸 뭐 학교와 관련해서 돕는 건 막 정말 치맛바람 날리는 분이세요. 세 번째,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서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에 무관심합니다. 신앙이 없는 학부모와 교육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공포의 세 번째입니다. 참 이상하게 안 먹죠? 네. 기독도 강조하고 학부모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돼요. 네. 뭐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네. 신앙생활, 교회봉사, 자녀 학교 교육 모두 열심히고. 예. 근데 신앙과 자녀 교육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학교와 관련된 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분법화, 이원화되어 있는 열심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세요. 이런 부모 만나면 애들이 진짜 숨도 못 쉽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일 힘든 게 엄마 아빠가 다 서울대 출신. 어지간히 공부를 해도 칭찬을 못 들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에서 1등하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전교에서 1등 해야지. 전교에서 1등하면 야, 전국 석차는 몇 등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외고에 다니는 아이가 전교 1등하고 자살했잖아요. 전교 1등 하던 날 엄마한테 포스트잇 한 장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1등 받은 성적표와 포스트잇 한 장이 남았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 이제 만족해? 그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그날 죽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엄마가 만족을 못 하거든요. 최선을 다하지만 2% 부족하고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이 학부모, 그러니까 신앙적인 방법이 애 교육에도 같이 적용이 돼야죠. 학부모가 기독에서 비로소 분명한 의미를 발견해요.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과 성경적 신앙 고백에 기초한 교육을 합니다. 신앙과 삶이 통합돼서 교육에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이런 교육을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얘는 왜 작동이 안 되죠? 잠깐만요. 혹시 이 파일 손댔습니까? 제가 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일어나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면 딴 데 살지 마. 숙제랑 준비물 다 챙겼니? TV는 언제까지 볼 거니? 수업 시간에 딴짓 하지 마. 그 선생이 얼반자리인데 컴퓨터 게임은 딱 1시간. 레벨 높이 밥 먹여주니. 집에는 맨날 이등 뒷집엔 알아서 척척척.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엄마 속을 긁는 거니? 치고 다니는 것까지 치아바를 쏙 닮아니. 짝꿍밥만 본받아라 뭐가 되려 그러니. 지금 엄마 말 안 들으면 그저 눈물 쏙 빠질 텐데. 예습 복습 좀 하랬더니 틀린 걸 왜 자꾸 틀리니. 찬디야, 아버지 오셨어. 아버지 내일 오시잖아. 아니죠. 찬두가 지금까지 최공부하다 잠깐. 지금 학원에 있을 시간 아니니. 가려고요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아니 봉구 이 녀석이 아니 주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네. 아니에요. 숙제라니까. 당신하고 나 닮았으면 공부머리 없어. 그래. 그 공부 쓸데없이 많이 해봤자 취직도 안 된다. 아 우리 가게 이렇게 실한데 이거나 건사 잘하면 돼. 응? 자, 우리 아들 왜 그래? 열심히 공부하라. 멍청한 놈들. 평생 남들한테 팔리거나 살 놈들. 똑똑한 놈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반면 너희같이 멍청한 놈들, 머리 쓰는 게 귀찮기만 한 놈들은 똑똑한 놈들에게 평생 속기나 끊임없이 손해만 보고 그리고 결국은 패배한다.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공부뿐이다. 공부를 해라. 이 악물고 죽도록 공부해서 천하대 가라. 너희들에게 답은 이것뿐이다.
우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 영상으로 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시죠. 전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말을 좋아할까요?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다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저렇게 얘기하셨죠?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셨죠? 그리고 저럴 때 관계가 문제 있었던 집은 별로 없습니다.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야.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네, 우리 부모님도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이들하고 공부, 무슨 뭐 일 이런 대화보다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한번 안아주세요. 전 결혼한 3년째 된 제 딸 지금도 만나면 품에 안아줍니다. 그럼 애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안고 토닥여줘요. 그리고 한마디 해줍니다. 보고 싶었어. 그러면 지도 나도 그래. 26살짜리 아들하고도 만나면 우리는 안아주고 뽀뽀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전 안 하다 갑자기 하면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손잡아 주세요. 걔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도 목표한 대로 안 돼서 참 속상해요. 근데 거기다 놓고 위로해 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로하시고 토닥여 주시고 이젠 왜 안 했니? 그것밖에 못하니? 이런 대화보다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쓰십시오. 좀 늦어도 돼. 괜찮아. 꼭 1등 아니어도 돼. 네 속도대로 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엄마 아빠가 응원해 줄게. 놀랍게도요. 아이들은 처음에 엉뚱한 꿈을 얘기해도 그냥 해봐라 그러면 가다가 자기가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수용해 주면 의논하러 옵니다. 그러면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지금부터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아이들하고 어떻게 더 좋은 대화를 하는지를 준비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로 인한 기쁨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자녀가 장성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가고 직장에 가고 또 언젠가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저한테 부탁해 주시고 그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참된 부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아이들을 적실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또 용기를 갖고 또 새롭게 꿈을 꾸고 그 일을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기 있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겪어야 될 입시의 어려움들도 있고 또 군대 가야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 아이들이 바른 길로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또 가정을 통해서 믿음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축복을 다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참된 부모의 길을 가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내해주는 좋은 부모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